인구 절벽,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은 빈집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노령 인구가 특히 많은 원도심 지역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데 대책은 답답한 실정입니다. 영도 주택가 골목 따라 온통 빈집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 버려진 가구와 이불에 곰팡이가 핀 벽지까지 곳곳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 2년 반 동안 한 50가구 정도 빠지시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부산의 빈집은 원도심에만 4분의 1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허가 주택을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 동의를 얻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전담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를 찾더라도 사망하신 분이 있다든지 주소가 수정이 됐는데 이게 현행화가 안 돼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집주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와 정부가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을 내놨지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원도심 빈집의 절반 이상이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위기 속에 빈집은 계속 늘어가지만 손에 잡히는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부산에 빈집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가 있습니까? 네, 23년도 기준으로 부산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4,358채가 부산의 빈집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여러 가지 통계 상황에서 좀 변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자체 자체에서 서구나 영도구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경우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서 서구는 1,218채, 하지만 부산시가 조사했을 때는 375채 정도가 나오는 등 이렇게 좀 차가 큰 편차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 수를 책정을 함으로써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햇살둥지라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빈집 철거 사업을 1년에 약 20억 정도 투여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는 5,069개 정도의 빈집이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자꾸 줄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빈집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년마다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기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통계 수치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전입되었다가 다시 전입이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빈집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에는 조금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화된 통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빈집 증가 원인 그러면 흔히 인구 소멸을 들고 있고요. 또 빈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우선은 빈집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신규 주택의 공급이죠. 신규 주택이 양지바른 교통이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자꾸 생겨나면서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이런 집단 주거촌들이 외면받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아직까지 5천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산의 인구는 400만에서 지금 300만 초반까지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주해야 될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이 빈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범죄 우려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이 인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CCTV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많이 저해되기 때문에 범죄 우려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미관이 아주 저해됩니다. 녹슬고 이런 허물어져 있는 집들이 자꾸 노출된다라는 것은 우리 도시 브랜드에 아주 이미지에 저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유휴부지의 방치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면적이 부족한 국가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면적들을 잘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방치함으로써 아주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여행 가보면 일본에도 좀 오래되어 보이는 집들이 꽤 있고요. 또 고령 인구가 많고 그런데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해외의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일본과 영국, 일본과 네, 영국. 그리고 뭐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서 빈집세라는 뭐 이런 정책을 활용하고 있어요. 집을 오래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300%까지 지방세를 과중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워두면 집주인이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 후 매도를 하도록 이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농어촌 정비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오래 방치하면 500만 원까지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입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의 헤드라인 자체가 농어촌 정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도시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권에도 조금 더 강하게 입법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이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건데 빈집세 이런 정책이 적절한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세 개편을 통해서 규제로 가야 된다라는 지점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세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이 빈집이라는 특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과세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과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 집 주인이 네. 영원 주택을 만들어서 어떤 판매를 주택이요? 하기도 합니다. 아예 주택에 대한 매각 대금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주택. 네, 이렇게 네네. 과세가 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인이 빨리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보니 영원주택이라는 문화가 새로 생기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주를 하게 된다거나 이제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러한 활용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부산의 그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 건데 그 안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나요? 네,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네네. 인구거든요. 네네. 인구 방어기 때문에 사실은 빈집을 해결하는 것은 뭐 이렇게 주요 골자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행정 통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제 서구, 중구, 영도구, 네네네. 중구까지 합치더라도 네네. 해운대구 인구 하나와 이렇게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통합도 좀 논의해 보면서 그 와중에 넘쳐나는 이런 빈집들까지도 한번 해결 방안을 담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좀 바로 잡아드려야 될 지점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셋들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고 우리 부산 진구에 있는 안창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의 무허가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철거와 리모델링을 다 함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선정을 하는 권한보다 중앙정부에 조금 더 의존을 해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 번에 철거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이렇게 구획별로 하나씩 정도밖에 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구간만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금 원도심에 있는 전반적인 빈집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셀트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아마 부산시나 각 구청의 행정이 이런 부분을 잘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만은 조금 더 세심하게 조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